4장 도함수의 활용 단원입니다. 먼저 4.1장 보겠습니다. 4.1장은 함수의 극값들을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 보겠습니다. f를 정의역 d를 갖는 함수라고 하고 앱솔루트 맥시멈이란 정의역 d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c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클 때 이때 앱솔루트 맥시멈,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 정의랑 똑같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앱솔루트 미니멈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정의역 D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C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 이것을 앱솔루트 미니멈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 정의랑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extreme value, 극값이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그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것들 값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글로벌 맥시마 혹은 글로벌 미니멈 대역 극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y는 x제곱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 정의역이 다 다른데 첫 번째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앱솔루트 미니멈만 존재하고 앱솔루트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이 닫힌 구간 0,2일 때는 앱솔루트 미니멈과 앱솔루트 맥시멈이 둘 다 존재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0에서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앱솔루트 미니멈은 존재하지 않고 앱솔루트 맥시멈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열린 구간 0,2에서는 앱솔루트 맥시멈과 앱솔루트 미니멈 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정리 1번 보겠습니다. 정리 1번은 극값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선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F는 연속이다. 닫힌 구간 AB에서.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조건이 주어진다면 F는 absolute maximum value large m과 absolute minimum value small m을 닫힌 구간 내에서 가진다라는 정리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설명을 해보면 that is 즉 x1과 x2가 정의역 내에 존재한다. 이 두 값이 정의역 내에 존재한다. 어떤 것을 만족하냐면 fx1은 small m이고 fx2가 large m이라 했을 때 그 닫힌 구간 A, B에 있는 다른 여타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x1과 x2가 존재한다. 결국에는 이 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 정리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이번에는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 극값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거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소 극값 혹은 상대 극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컬 맥시멈의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F가 점 C에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C를 기점으로 그 C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면 C에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로컬 맥시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값이랑 같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로컬 미니멈 보겠습니다. 로컬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C를 포함하는 오픈 인터벌을 주어졌을 때 그 오픈 인터벌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할 때 이것을 로컬 미니멈이라고 한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극소값 정의랑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2번을 볼게요. 정리 2번에 보면 이름이 국소 극값에 대한 일개 도함수 정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가 그 정의역 내에 있는 내점 인테리어 포인트, 내점 C에서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다면
그리고 그때 그 점 C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f'C는 0이다 라는 정리입니다. 여기서 인테리어 포인트, 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 C를 기점으로 정의역 내에서 오픈 세트,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을 때 C라는 점을 기점으로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을 때 그 점을 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해 볼게요. 먼저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x는 C에서 로컬 맥시멈, 극대를 갖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근방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겠죠. 그 다음 C가 그 정의역 내에서 내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오른쪽 왼쪽에서 우극한 자극한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그 값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극한 먼저 보겠습니다. C에서의 우극한이 되면은 분모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게 될 것이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극대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위에 조건을 줬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f'C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번에는 좌극한 보겠습니다.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음수가 되고 분자는 아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좌극한의 경우 f'C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양쪽에서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f'C는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로컬 맥시멈일 때로만 제한해서 풀었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라고 해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부등호 방향만 반대가 되고 f'C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금방 했던 정리 2번은 함수가 극소극값을 갖는 미분 가능한 내점에서 그 항상 1개 도함수는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극값을 갖는 후보들은 어디가 있냐면 첫 번째, 그 내점인데 f'이 0이 되는 내점. 이게 금방 앞에서 했던 정리 2번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내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정의역의 끝점. 이렇게 총 3가지 후보들을 생각해서 극값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의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의 정의는 F의 정의역에 속하는 내점 중에서 그 F'이 제로이거나 혹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 점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앞에서 정리했던 여기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는 임계점이거나 혹은 정의역의 끝점이다.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금방 했던 앞에 정리 2번은 그 역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f'C가 0이라고 해서 거기서 항상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 혹은 x의 3분의 1제곱이라는 함수는 원점에서 임계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둘 다 원점에서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진 않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대신에 그 점의 이름을 point of inflection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곡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y는 x세제곱은 원점에서 그 프라임 값이 제로가 되고 두 번째는 정의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임계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임계점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이 그 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bsolute extrema, 절대 극값, 즉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2가지 단계로 나와 있죠. 유한 폐 구간에서 연속 함수 f의 절대 극값을 찾는 방법.
1단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나 엔드 포인트, 끝점을 찾는다, 계산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단계를 활용해서 절대 극값, 즉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2장 평균값 정리입니다. 정리 3번 롤의 정리부터 볼게요. 먼저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y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 그것의 내부인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FA랑 FB가 같을 때 우리는 C라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F'C는 0을 만족하는 열린 구간 AB 사이에 있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정리입니다. 여러분 배웠다시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값이 A일 때 B일 때 같다면 F'C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정리죠. 증명해 보겠습니다. F가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AB 내에서는 앱솔루트 맥시멈과 미니멈이 존재하게 됩니다. 앞에서 했었죠. 최대, 최소 정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은 이 세 가지 후보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F'이 0이 되는 내점, 혹은 두 번째, F'이 존재하지 않는 내점, 그 다음 세 번째, 정의역의 끝점,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B를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내점, 즉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총 두 가지 경우가 남죠. 자, 첫 번째, 그 최대 최소 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했던 정리 2에 의해서 F'C가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롤의 정리 끝이 나죠. 증명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끝값에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끝점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FA랑 FB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정의역 AB 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다 같아지게 됩니다. 즉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도함수 값이 제로였기 때문에 F'C 또한 제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최대값, 최소값이 닫힌 구간 AB 내에서 그 내부에 있을 때나 혹은 그 끝점에 존재할 때나 항상 F'C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 3번 롤의 정리에서 어떤 가정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발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끝점에서 연속이 되지 않는 경우, 즉 이 A점에서 불연속이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FA랑 FB가 같지만 수평인 접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두 번째는 이번에는 불연속점이 내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수평 접선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 다음에 연속은 연속이지만 x0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평 접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롤의 정리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예를 세 가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리 4번 평균값 정리입니다.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y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그것의 내부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정리입니다. 자, 증명 보겠습니다. 먼저 직선을 하나 만들 건데요. draw a line 직선을 그릴 건데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A는 A, FA, B는 B, FB라는 두 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새로 생긴 이 노란색 직선을 gx라고 두고 gx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fx와 gx의 그 차, 수직 방향의 차를 hx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hx는 fx-gx로 두고 그러면 gx는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던 hx는 앞서 배웠던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롤의 정리에 필요했던 조건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만족하게 되죠. 그 이유가 F와 G 둘 다 그 두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인 HX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와 G 둘 다 점 A와 점 B를 지나는 곡선이나 직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HA랑 HB는 둘 다 제로가 될 것이다. 둘 다 그 두 개의 교점이기 때문에 차가 없겠죠. 그래서 HA와 HB가 제로가 됩니다. 즉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인 H'C가 0이 되는 점 C가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hx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hx를 미분했을 때 그 도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c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금방 그 결론이었기 때문에 결국 f'c와 뒤에 있는 이 분수식이 같아지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다라는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따름 정리 1번 보겠습니다. 열린 구간 AB에 있는 모든 점에서 f'x가 0이 된다면 그러면 그 함수는 그 열린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상수함수 fx는 c라는 값을 갖는다.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여야 되는 것은 f가 그 열린 구간 내에서 상수값을 갖는다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서 증명을 할 거냐면 그 열린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x1, x2를 잡겠습니다. x1, x2를 잡고 그때 fx1과 fx2가 같아지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상수함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보면 지금 AB라는 열린 구간 내에서 임의의 서로 다른 점 x1, x2를 잡았습니다. 대소관계는 임의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x1과 x2를 하나의 닫힌 구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x1, x2에서도 미분 가능하게 되고 또한 연속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 x1, x2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c가 x1과 x2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f'x가 제로였기 때문에 f'c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 값은 어차피 대소관계를 우리가 임의로 주었기 때문에 요 분자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0이 된다는 말은 fx1과 fx2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임의의 서로 다른 x1, x2를 줬는데 그 두 개가 항상 같더라 라는 말은 상수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름 정리 2번입니다. 따름 정리 2번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구간 AB에서 f'x랑 g'x가 서로 같다면 그 개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gx 플러스 c를 만족하는 상수 c가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하면 f와 g의 차는 그 개구간 내에서 항상 상수이다 라는 정리입니다. 자, 아래 증명 볼게요. 모든 점 x, 열린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점 x에서 함수 h를 다음과 같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는 각각 도함수의 차와 같겠죠. 근데 조건에 의해서 각 도함수가 같았기 때문에 그 차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했던 따름 정리 1번에 의하면 그 열린 구간 내에서 도함수가 0이라면 그것은 상수다 라고 했었죠. 즉 결국에는 두 개의 차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fx는 gx 더하기 c라는 상수가 존재한다 라고 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 사실 우리 지금
열린 구간 A, B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이게 유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A,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B 혹은 실수 전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따름 정리 2번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4.8장에서 배우는 역도함수, antiderivatives, 역도함수를 배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fs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은 도함수가 2x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도함수를 2x로 갖는 함수는 x제곱에다가 그 상수만큼 취한 x제곱 더하기 c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의 대수적 성질을 평균값 정리에 따름 정리를 적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성질이 ln bx는 ln b 더하기 ln x이다. 이것을 증명해 볼게요. 이것을 증명할 때는 먼저 ln bx라는 함수랑 ln 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도함수가 같기 때문에 따름 정리 2번에 의해서 두 함수는 c만큼, 상수만큼 차이가 나더라. 자, 그러면 이제 c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x가 모든 양수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ln b가 될 것이고 우변은 이게 0으로 사라져서 c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c는 ln b가 된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두 함수는 상수 c가 ln b였기 때문에 ln b만큼 차이가 나더라 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 법칙 두 번째, ln x의 r제곱은 r 곱하기 ln x와 같다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앞의 방법이랑 똑같이 두 도함수가 서로 같다를 활용할 건데요. 먼저 ln x r제곱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체인 룰에 의해서 우변에 x r제곱을 한 번 더 미분한 게 붙어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r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r 곱하기 ln x의 도함수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도함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상수 c만큼 차이가 나게 되고 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수 c가 얼마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도 0이 되고 우변에 있는 이 식도 0이 되어서 결국 c가 0이 된다. 즉, 이 성질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번엔 로그의 몫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 규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뒤에 연습 문제로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 시간 과제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명했다고 하면 b에다가 1을 대입하고 ln 1이 0이다를 활용하게 되면 역수의 법칙인 이것도 또한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지수 함수인 e의 x에 대한 지수 법칙입니다. 자, 먼저 모든 수 x, x1, x2에 대해서 자연지수 함수 e의 x는 다음과 같은 규칙 4가지를 만족한다.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e의 x와 e의 x1과 e의 x2를 각각 y1, y2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변에 똑같이 자연 로그 ln을 취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1은 ln y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은 x2는 ln y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번은 두 지수가 지금 합의된 모양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x1과 x2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변은 ln y1 더하기 ln y2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로그에 대한 곱의 법칙에 의해서 ln y1, y2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자연지수를 취해 볼게요. 양변에 자연지수를 취해주게 되면 좌변은 2의 x1 더하기 x2 승이 될 것이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2의 ln y1, y2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성질을 활용할 거예요. 2의 ln u는 u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은 y1, y2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 정의했던 y1, y2 자리에 각각 이 두 항을 대입해주게 되면
기수법칙 첫 번째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뒤에 남아있는 2, 3, 4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 2번, 3번, 4번 증명을 마찬가지 이 시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